저 사람은 왜 저렇게 쉽게 허락하지?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 혼란, 상처, 그리고 자존감의 균열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론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감정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아 심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왜 어떤 여성은 쉽게 허락할까라는 질문 뒤에 숨겨진 심리적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자기 통제력의 약화, 성적 자기 결정권의 혼란, 육체적 교감의 대체 심리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왔던 그 행동, 뒤편에 있는 진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경계심이 낮고 무방비 상태인 심리. 사람의 마음은 늘 같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날카롭게 경계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느슨해지기도 하죠. 특히 감정의 피로가 쌓이거나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방어력을 낮추게 됩니다. 중년 여성이라면 이런 심리적 무방비 상태가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경계심이 낮아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령 오랜 시간 외로움을 견디다 지쳤을 때, 관계에서 실망을 반복했을 때,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 등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다정한 말투로 다가오면 이성이 아닌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죠. 부산에 사는 54세 이 여사님은 한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빠르게 가까워진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누군가의 다정함이 필요했어요.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는 듯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풀렸죠. 그녀는 그 상황이 방심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경계심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자기 판단력도 함께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관계를 허용하는 경우 이후 감정적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나약함이라기보다 인간적인 감정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 우리는 감정의 기복과 피로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내면의 상태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방어력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열고 누구에게 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외로움과 자존감 저하가 만든 허용성. 누구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깊어지고 반복되면 마음속 허용의 문턱도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함께 무너진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보다 누군가의 인정과 관심에 더 쉽게 기대려는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중년 여성에게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잊히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나 하는 정서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감정은 천천히 자존감을 갉아먹고 그 결과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순간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게 만들죠. 경기도의 58세 주부 김 여사님은 한때 어떤 사람에게도 쉽게 마음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자신이 외롭고 힘든 시기를 지나며 다정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내주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의 자신은 사랑받고 싶다기보단 누군가에게라도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었다고 했죠. 자존감이 낮아지면 타인의 관심이나 다정함이 마치 구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판단보다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해로운지를 따지기보다 당장 느끼는 따뜻함에 몸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심리는 결코 비난받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을 때
관계에 더 쉽게 휘둘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외로움과 자존감, 그 둘은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이해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3. 즉각적 만족과 쾌락 추구 성향. 요즘처럼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감정과 욕구마저 지금 당장 충족시키고 싶은 충동이 강해집니다. 중년 여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공허함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즉각적인 만족과 자극을 갈망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성향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형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애정을 받지 못했거나 일상의 감정 표현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살아온 경우 어느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나 눈빛 하나에 반응하게 되죠. 그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쾌락의 문을 엽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박 여사님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그 순간만큼은 너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당시 그녀에게는 감정적으로 강렬한 해방이었던 겁니다.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동은 때로 우리 안의 결핍을 드러내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 그리고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계를 맺게 되면 깊은 감정적 연결보다는 순간의 충족에 집중하게 되고 이후 공허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욕망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왜 그런 충동이 생겼는지를 자각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좇기보다는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 그 성찰이야말로 진짜 충족을 향한 출발입니다. 4. 정서보다 육체적 교감을 택하는 이유. 사람은 누구나 정서적 연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반복적으로 좌절되거나 감정적인 상처가 깊어진 경우엔 정서보다 육체적 교감을 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을 주는데 실패했을 때 몸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친밀함을 확인하려는 심리는 특히 외로움과 상실을 반복 경험한 중년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서적인 실망과 두려움,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몸의 교감이 우선되기도 합니다. 감정은 길게 걸리지만 스킨십은 즉각적이고 분명한 반응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0세 김 여사님은 관계를 이어가며 점점 감정 표현에 소극적이 된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대신 몸으로 친밀함을 확인하는 게 편하게 느껴졌죠. 그녀는 그 선택이 자신을 지켜주는 방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정서적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반복되면 감정보다 즉각적인 접촉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이겨내고자 하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그 방식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더 깊은 공허를 남기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몸은 쉽게 허락할 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다면 결국 혼자만의 허탈함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자기 통제력 결핍이 초래하는 충동적 행동. 우리 모두에게는 감정과 욕망을 조절하는 힘, 즉, 자기 통제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쉽게 약화되기도 하죠. 특히 중년 이후 정서적인 피로감이 누적되거나 반복된 좌절을 경험한 경우엔 이 통제력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충동은 계획이나 논리가 아닌 순간의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그 감정은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분노, 혹은 허전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해소 수단으로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나 스킨십, 유혹이 들어오면 통제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쉽게 그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경기 광주에 사는 52세 여성 박 씨는 어느 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관계를 맺고 난 뒤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모든 게 공허했어요. 누가 손만 잡아줘도 울 것 같은 상태였죠. 그녀는 자신이 그만큼 약해져 있었단 걸 뒤늦게 알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통제력은 단지 자제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죠. 하지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땐 그 힘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단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통제력은 훈련이 아니라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잘못이라기보다 내 마음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6. 가치관 부재와 성적 방향 상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죠. 하지만 이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거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 뒤섞일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성적인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경우 관계에 대한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있어 성은 단순한 욕망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감정, 자존감, 삶의 방향까지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가족 중심,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오다 보면 나는 어떤 성적 가치를 지녔는가라는 질문은 미뤄두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에 대한 기준 없이 관계에 휘말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대전의 57세 윤 여사님은 과거를 돌아보며 나는 항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어요. 한 번도 내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외부의 자극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후회한 관계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치관이 없다는 건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판단은 상대방의 말이나 분위기, 순간의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조차 모른 채 행동하게 되죠. 성적인 방향을 잡는다는 건 단지 규범을 따르거나 억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삶과 감정의 형태를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방향이 없을 땐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7. 성적 자기 결정권 흐름 속에서의 혼란. 최근 몇 년 사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 널리 퍼지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선택과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이 개념은 기존의 억압된 성인식에서 벗어나 나도 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오히려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방종인가? 이 경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입니다. 청춘기엔 금기시되었고 결혼 후엔 의무처럼 여겨졌으며 이제 와서는 스스로 선택하라는 사회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만 감정과 인식은 따라가지 못한 채 혼란 속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60세 주부 정 여사님은 어느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의 급작스러운 관계 이후 이게 정말 내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린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큰 혼란과 후회를 남겼지만 동시에 진짜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죠.
성적 자기 결정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선택인지 외부 환경과 감정에 떠밀린 결정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기준은 더욱 필요해집니다. 책임 있는 자유는 스스로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되니까요. 우리는 이제 자유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란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로움, 자기의심, 충동, 혼란, 그리고 미처 정립되지 못한 가치관까지 어떤 여성이 쉽게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이면에는 수많은 감정과 복잡한 심리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벼운 사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마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흔들릴 때, 방향을 잃었을 때, 감정에 휩쓸릴 때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죠. 중년의 여성이라면 더 오랜 시간 억눌린 감정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살아왔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해는 판단보다 강한 치유입니다. 공감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혹시 비슷한 감정의 흐름에 서 있다면 스스로를 먼저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사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